안녕하세요. 고신의 투자이기의 고신혜입니다. 오늘은 23년도부터 변경되는 다양한 제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는 경제 관련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만약 제가 놓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공립대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 제도를 폐지해 왔는데요. 23년도부터는 사립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최저시급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요. 올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원까지 오르게 되고,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23년부터는 모든 오토바이에 대해서 책임보험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오토바이 등록이 말소되면 물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될 전망입니다. 또한 23년부터 기존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으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기존 유통기한으로 인해 늘어나는 음식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대체로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난 기간이 표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교차로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전망이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 나이 역시 핫한 이슈죠. 항상 새해 만 나이로 인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되는데, 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서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 나이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또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애플페이가 국내 결제 시장에 도입될 예정이죠. 그동안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인 결제 관련해서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면 국내 결제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23년도에는 부모급여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치명적인 출산율로 인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이 부모급여 역시 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영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인데요. 기존의 영어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급액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4년에는 더 상향되어서 만 0세의 가구에는 월 100만원이, 만 1세의 가구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네요. 다만 이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한데요.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3년 만 1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35만원이나 보육료 월 50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급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다만 돈을 추가로 내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23년도 가정보육하는 영세 아동 가구에서는 월 70만원에 아동수당 월 10만원까지 합해서 총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육아 초반 비용 부담이 조금 덜할 듯 싶네요. 올해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개월수에 따라서 23년도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역시 많은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집값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및 23년 주택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시가격 현실화 수정 관련해서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 기존 계획 대비 공동주택 마이너스 5.1%, 단독주택 마이너스 11.3%, 토지 마이너스 12.3% 하락할 전망입니다. 또한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도 제시하였는데요.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역시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년에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인데 정확한 내용은 23년 4월경에 확정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규제 지역 관련해서는 지난 11월에 발표된 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규제 지역은 다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서울 지역 외에 과천, 성남의 분당과 수정, 하남, 광명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LTV 10%포인트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될 전망입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에는 규제가 해제될 경우 2주택 취득 시 두 번째 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던 부분이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관련해서도 실거주 조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규 주택 매수 시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LTV나 고가 아파트 대출 허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 금리가 높은 상황에다가 DSR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코인 투자 수익 과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23년 1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가산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된다면 미국 조식과 동일하게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올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코인 가격이 전체적으로 절반 넘게 하락한 시점에서 올 연말 종가를 원가로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라고 하기에도 구멍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확한 과세 기준과 체계가 아직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 보니 추후에 나오는 소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